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주식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왜 내가 매수를 하고 나면은 눌림을 받고 그리고 내가 팔면은 왜 더 올라가고 이런 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항공우주가 이 85,000원의 벽을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항상 매수에 대한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매수를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거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거를 저는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 저점 구간에서 만약에 잡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물량을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근데 여기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이겠죠. 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크게 만족하지는 못해요. 왜? 생각보다 재미가 없거든요. 다만 수익 중이라는 거는 분명히 달라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그래,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자.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면 저는 항상 매매할 때 늦더라고요. 맨날 고점에서 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매매 방법을 바꿨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기억하세요. 매물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글자, 매물대. 제가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65,000원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저는 64,000원일 때 안 사요. 왜? 거래량이 안 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5,000원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린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지겨워가지고 힘들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매매법이 좀 더 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최근에도 이 한국항공우주를 81,100원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국항공우주의 일봉상의 모습을 딱 설명을 드리는 거는,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렇게 돌파의 흐름,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는 어디에요? 전에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눌리고 다시,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매물대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한마디로 박스권 매매든 뭐든 간에 그냥 이 매물대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되게 재밌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되게 편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항공우주가 85,000원에 두껍게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매물대가 뭐예요? 말 그대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 매물을 어쨌든 간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무조건 들어와줘야겠죠. 그래야지 이 매물을 흡수할 거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매물이 언제 흡수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주분들, 아직 매도하실 시기도 아니에요. 왜? 85,000원의 구간을 뚫어주면 어떡해요? 대신에 얘가 뚫어주지 못하면 어디까지 눌릴 수 있어요? 7만 원의 구간까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 85,000원의 가격대를 뚫어주면 항공우주는 위로 슝 하고 날아갈 거예요. 물론 그 전에 95,000원이라는 가격대에 또 하나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하면 95,000원까지 직행합니다. 하지만 뚫어주지 못하면 반드시 7만 원 구간까지 또 눌림 조정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우리 주주분들이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이에요. 저는 분명히 우리 주주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기록을 해놓으세요. 85,000원의 가격하고 7만 원이라는 가격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매도에 대한 타점은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한국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국항공우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오면은 제가 바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눌림목에 왔을 때는 저는 또 재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까먹지 마시고 이 매물대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좀 익혀주시면은 저는 진짜로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충분히 내용은 이해되셨죠? 그러면 주주분들, 정말 매물대를 돌파하면 시원하게 상승을 하냐? 라는 부분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고 제가 한국항공우주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시공테크를 잠깐 가서 보시면, 제가 4,70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100% 폭등 시나리오 완성이니 이 가격 놓치지 마라. 4월 7일 날에 촬영을 했었던 영상입니다.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 제가 분명히 4,400원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시공테크를. 정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딱 하고 나니까 정말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바로 만들어지죠. 매물대를 돌파를 못했을 때는 어때요? 계속 재미없는 움직임. 돌파하고 나니까 정말 한 방에 그냥 상승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최고가 1650원까지 갔습니다. 제 영상만 보고 매매를 하셨어도 최소한 1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가셨을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얼마에 사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4,400원의 구간이었었죠. 정확하게 4월 7일 날 저가 4,345원까지 눌렸다 갔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시공테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항공우주 주주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010-4459-6279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종목처럼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한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주분들 중에서 처음 매매해 보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릴게요. 대신에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한국항공우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이 매물대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단기성으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매물대고, 저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7만원 구간에 왔을 때 또 재매수를 할 준비를 할 거니까 주주분들도 하나의 파동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주식은 올랐다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항공 우주 최종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한국항공우주 최종 요약을 해드릴게요. 주봉상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 2월달과 3월달에 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시기예요. 그죠? 그리고 매물대가 분명히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어주냐 안 뚫어주냐는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미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계속해서 좀 어쩔 수 없이 집중을 해주시면서 매도 여부는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